안녕하세요. 반면교사 TV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들고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찾아서 여기 안산에 나왔다가 헤매고 헤매서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예. 뭐 금강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는 경기 청년연대 대표를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통일운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시고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이죠. 네. 박범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박수를 많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다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약간 격리를 시켜놨어요. 네. 그리고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경기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 하나, 네. 경기 청년연대 의장을 맡고 있는 박범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도 옆에 제가 있는데 이렇게 직함을 보면 굉장히 무게를 느끼는 무게감이 있는데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제가. 몸무게 말고요. 네. 근데 그 경기 청년연대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활동 어떤 거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같이 소개해 주시죠. 경기 청년연대는요, 말씀 그대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 문제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엄청 심각하죠. 예, 청년들 다 헬조선이고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청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극화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너무 좀 너무 사포시대, 사포시대 혹은 엠포시대라고 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고요. 통일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경기도에 무슨 공모를 해서 참여하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작년에는 공간통일교육이라는 공모를 통해서 마라톤 대회도 준비해서 만들었고요. 경기도의 12개 지역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경기도 곳곳에 있는 청년들이 통일교육을 듣고 평화통일 꼭 해야 되겠다. 북한에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리고 갈 준비를 하는 단체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반면교사님도 청년이시니까. 저는 작년인데 청년으로 봐주세요. 네, 마음 청년이시면 청년인 걸로. 퉁쳐서 그렇게 가주시고 사실 통일 금강산을 이제 교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번 정도. 5번 갔습니다. 저는 금강산 못 갔고요. 아이고, 학교 나오면서 좋아요. 이제 이전에 가고 나서 제가 딱 가려고 했을 때 이제 통일에 이제 길이 막혀서 맞아요. 되게 안타깝고 아쉬웠었는데 그 금강산에 갔다 오신 어떤 느낌은 어떠신가요? 5번 갔으니까 나중에는 좀 지겨우셨겠죠? 5번째는 좀 하지만 5번째 가니까 딱 금강산 식후경 산 올라오기 전에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처음 갔을 때는요 너무 산이 맑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예뻐요. 그렇죠. 그런 느낌 딱 받았고 금강산 가서 저희 냉면도 먹었는데 냉면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평양냉면? 사이다 먹었는데 사이다도 너무 맛있었고 북한 사이다인가요? 무슨 단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단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안내원들과 막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안 잊을 거예요. 거기 여성 안내원. 남남북녀. 그렇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불시착. 그거 한번 찍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거 드라마 최근에 정말 인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안 봤는데 여자친구가 그거 보고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울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이러는데 남자친구는 좀 그런 감동을 좀 많이 안 주나 봐요. 저 대신 약간 현빈으로 대리만족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가끔 질투심을 또 느낄 수 많이 느꼈죠. 현빈으로 변할 수는 없지만 현빈보다 더 멋진 청년. 이번 생에는 현빈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박범수 씨도 굉장히 멋진 청년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 소개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한 그 모토가 그거였죠.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만 18세 선거권이 부여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선거에 관련돼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자는 그런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오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상황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시민 교육 그런 선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치 관심을 가져야죠. 네, 일단은 근데 한국 사회는 정치 관심 못 가지게 하는 사회인 이제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야 니네들이 무슨 정치야. 그렇죠. 투표권도 안 돼. 이렇게 썼던 맞아요. 게 지금까지 얘기인데 저는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네. 어른들이건 청년이건 청소년이건 일단 하나 정치가 밥을 먹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밥을 먹여주죠. 그렇죠. 밥을 먹여주죠. 자, 몇 년 전에만 해도 지금은 초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 다닐 때 다들 그 식사가 무상으로 지금 됐거든요. 아, 그렇죠. 무상급식. 네. 무상급식은 약 10년 전에 막 정치권에서 엄청난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상급식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올해 또 무상교육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게 그렇죠. 네. 무상교육 경기도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 제주도에서 무상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참고로 약간 좀 깔때기를 좀 하면 깔때기. 제가 지난 2년 전에 안산 시의원으로 출마했어요. 아, 맞아요. 청소년 공약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럼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무려 안산 여기 동네에서 5명이 출마해서 무려 5등을 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선거는 모아있는 도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1등이 아니면 2등은 의미가 없어요. 다음은 1등이죠, 우리 선거에서. 맞습니다. 사실 이 선거 제도도 나중에 얘기할 텐데 맞아요. 1등만 살아남는 선거 제도가 어려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도 이번 바뀌면서 비례대표 정당 만든다 말들이 많은데 맞아요. 진짜 꼼수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번에 시의원 그 청년 후보 그때 출마했었고 제가 이 말을 드렸던 이유는 그때 공약 중에 하나가 무상교복. 무상교복, 교복을 결국 제 공약을 받는지 안산의 무상교복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2년 전에 이미 선거지명으로 공약을 걸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실행됐다. 이렇게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 쓰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죠. 청소년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한테 교복이 이제 무상으로 지급되게 된 것도 정치의 힘이 없다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정치가 관심이 없다면 이런 것들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다른 돈을 다른 데 쓰는 거죠. 이상한 데다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약과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투자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선거에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학생들이 그냥 쉬는 날인데 그렇죠. 일단 선거를 한 3일 정도 했으면 좋겠네요. 쉬는 날이 3일이 되니까. 더 좋아하겠네요. 제가 노트북을 피는 이유는 사실 제가 적은 글이 있는데 그걸 베끼려고 생각했는데 참고로 유명한 그 철학자 네, 플라톤이라는 양반이 플라톤 좋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백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썰 하나 풀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치 할까? 야 이게 딱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금수저들이 하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가요? 완전 금수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금수저 있으면 제 얘기 듣고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요 금수저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금수저는 약간 이 사람은 다이아수저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보다 좀 윗단계. 다이아보다 훨씬 그 다이아 중에서도 뭐 최고 정도였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TV가 아니고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희처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 토론을.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 그 앞에 계신 분은 돈이 진짜 많은 재벌이었거든요. 재벌이어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빡친 거예요. 자기는 이런 표현은 빡치는 거 좋아요. 저희 방송은 분노했다. 빡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서민들 삶을 모르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럼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접 물어봤죠. 10년의 버스비 지금 비슷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완전 깜짝. 그 사람이 압니다. 버스 카드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아는구나. 버스 카드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카드가 얼마죠? 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70원? 버스 카드가 70원? 네, 버스비가 70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 60년대, 50년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임진왜란 정도 버스는 그런 가격이었을 거예요. 임진왜란 때. 네, 그 이순신 장군을 만나가지고 외정 물리치러 그때 갈 때 버스비가 70원 정도 됐을 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래되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들 살기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갈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그 또 비슷한 시기였어요. 네. 시장 선거에 나왔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서울시장. 서민 체험한다고. 체험 나와가지고 체험형 많죠. 네, 그런 거 많잖아요. 최근에 얘기할게요. 최근에는 그 어디 당 대표가 서민 체험한다고 딱 가가지고 오뎅집 가서 이거 오뎅을 딱 들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죠? 네. 오뎅을 어떻게 먹는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어이가 없죠. 오뎅을 어떻게 먹냐뇨. 오뎅은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렇죠. 오뎅은 맛있게 먹는 거고 간장 찍어 먹는 거고 양념이 있어 소스 발라 먹는 거죠. 그건 혹시 칼질하지 않았을까요, 오뎅? 진짜 소스 전혀 우리 서민들 사람 모르는데 그냥 체험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만의 리그. 정치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다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의 공고한 그 어떤 문장을 걸어 잠궈 놓고 자기들만 계속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양이고 우리는 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들한테는 콩고물 가끔 떨어뜨려주고 선거 때는 받들어주는 이게 하나의 형식인 것 같아요. 완전히요. 그렇죠. 제가 딱 그날 이 사람 말고 또 하나 보고 완전 이 얘기까지 꼭 그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서울시장 나온 거가 버스를 타더니 뭐 서민 저도 뭐 버스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더니 딱 하고 버스비 내릴 때 그냥 내려가지고 카드 찍으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내가 카드를 아까 찍었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아까 찍었는데 또 찍냐. 진짜 막 빡 넘치게 나한테 치고 싶은 거죠. 정말 서민들의 삶을 몰라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참여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고민하는지 모르고 청년들이 무슨 고민하는지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막 차비 비싸가 막 너무 힘들어 이런 고민 전혀 모르고 차비가 70원인데 그 버스가 2번 찍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뎅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의 삶을 한다고 그래서 선거 필요하다. 참여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치에 맞습니다. 이거죠. 근데 본인 찍어달라고 이제 반갑습니다. 곤란한데 어쨌든 오늘 저희 방송은 자유로운 방송이라 이런 정도는 네. 선거 로고를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충분히 자질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할 만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고 학교의 정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거 참여권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는 정치 참여권이 없어요. 참여권이 없고 출마도 못하고 출마 안 해도 되는데 가르칠 때뭐 찬반 토론도 못 붙여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걸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치가 옳고 그르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윤리를 가르치면서 맨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만 끝내고 고대 인물만 얘기하고 현대 인물은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구 찍으라 얘기하면 안 하거든요. 있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는데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아는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건 지난번에 제가 그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교에서의 이런 민주시민교육, 정치참여 교육, 그 다음에 선거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뭐 밖에서 보는 느낌도 괜찮고요. 학생들 하나는 삶이 정치고 이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교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배제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 원론적인 얘기를 시험에 나오는 교과서를 그냥 원론적으로 가르친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뭐 좀 나쁘됐다 후졌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러니까 후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화에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인재가 나오려면 이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하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 제1조 2항. 역시 선생님이랑 디테일 하시네요. 아니 근데 교사는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저는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교사가 이번에도 막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약간 서울시 교육감 조의원에서 이런 말을 했어. 일하는 사람 무슨 얘기였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학교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걸 조사로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하고 먹는 사람은 행정 직원인 것이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은 교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도 학교를 갔고요. 3일마다 학교 출근하고 안 가도 지금 평가 계획서 쓰느라고 어떻게 가르칠까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놀고 먹는 사람이라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었군요. 되게 그거 진짜 속상하셨겠는데요. 교사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돌봄 교육을 하라고 하면 교사들한테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거 없이 그냥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교사들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무런 정치적 발언권도 없다.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되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네요. 아까 개그보고 금수저라고 하면 교수가 금수저면 저희는 흑수저인 거예요. 아니 교수는 완전 정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교사할 수 있는데 교사는 교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그만두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도 옷을 벗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봤을 때 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신문제로 따지면 중인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잘 살고 사회를 만드는 너 억울하면 네가 잘나면 되지만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교사와 공무원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완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돼서.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찾아봤는데 OECD 국가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약되고 있는 게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건 후진국인 거죠. 완전 후진국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못 가르치고 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배출되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게 되고,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선거에 대해서 잘못된 선거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이게 완전 상담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 그렇군요. 이해하시는군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치 참여. 교사에게 정치 참여를. 교사와 학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를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서도 이제 강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통일열차를 타고 대륙횡단도 시도하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 세대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말, 우리들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많이 힘이 빠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이제 뭔가 의지를 좀 돋굴 수 있는 뭐 이런 멘트가 있으시면 의지를 돋굴 수 있는 아니면 뭐 본인의 얘기를 해주셔도 아마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넘쳐요. 저는 미래 세대라고 하기보다 요즘에서는 요즘이 미래 세대죠.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의 주인공이다. 그렇죠. 미래 세대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세대를 쓰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18세 욕 아닙니다. 18세 그 투표권이 처리된 거를 완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올해 이제 그거는 막 그 고3들은 학교에서 야 누구 투표할까 얘기하고 학교 정치판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판이라고 하면 또 싫어해요. 학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막 약간 정치판이 돼야지. 선생님들도 정치 얘기하고 학생들도 정치 얘기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판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뭔가 이제 무슨 정치꾼, 맞아요. 그러면 좀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정치판이 좀 잘 되고, 전 정치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뜻을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참여 못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18세까지 됐는데 16세까지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만 18세보다 더 낮다고 제가 들었고요. 17세까지. 우리도 좀 따라 배워서 좀 좋은 것도 따라서 고2 막 이런 사람 막 투표 막 했으면 좋겠고요. 고2가 더 투표하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3은 공부 기간이 바쁜데. 근데 바빠도 선거일 공부 못하는 거 아니고 뉴스 다 듣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죠. 지금은 25살 정도 돼야 출마하는데 전 그래서 낮춰져가지고 약간 막 청소년 국회의원 혹은 20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야 그들을 대변하는. 지금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막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잘하는 거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 얘기 잘 대변 못하는데 자꾸 우리들이 대변하려고 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굉장히 젊잖아요. 그것도 로맨스가 있는데 거기 그 선생님, 그 나이 많으신 선생님, 여자 선생님하고 결혼하셔서 맞아요. 근데 서로 정치적인 동지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프랑스는 되게 젊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치가 젊어지고 네. 있고 혁신되고 있고. 네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젊은이들 이번에 비례대표 어떤 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제가 지켜봤는데 네네. 청년 대표들이 이제 대표를 해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투표를 했는데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투표권이 이제 청소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찍게 되고 또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한테나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 선거는 1인 2표. 1인 2표. 하나는 자기가 속한 동네 후보한테 표하고요. 그렇죠. 하나는 지역.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그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만약 근데 왜 투표 2장이야? 나한테 특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있죠. 그래서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선거를 이제 치를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거를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기회도 많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또 기득권을 가지는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어떻게 하면 바꿀까 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교육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뭔가 의식이 변화가 되고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기성세들이 막아놨다는 어떤 죄책감, 제가 막진 않았지만 같은 기성세대 살면서 바꾸지 못한 그 미안함이 사실 솔직히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성세대 지금 기성세대가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청소년 아니고 그렇다고 청년인데 청년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하고 싶은 말 이제 좀 더 남아 있으시면 좀 남아 쭉 한번 던져주시죠.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청년들이 정치하고 좀 더 낮아지면 이 이후에 헌법을 바꿔서 청소년들도 정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전 청소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해법을 잘 못 낸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자꾸 청년들 얘기를 왜곡해서 대변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권을 이제 가졌는데 이제 청년권으로 따지면 피선거권도 선출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래서 보면 청년들 중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도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이 저랑 같이 정의 포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났어요. 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정의로웠던 분이죠. 뭐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그 강동원 의원이라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거기서 이제 부정투표를 폭로했는데 심지어 자당에서부터 출당도 당하고 그래서 그 선거에 당선이 못돼서 지금 이제 야인으로 지내고 계시긴 하는데 이번 선거에는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라는 걸 치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요.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뭐 왕따 당하는 그런 그 정의로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지 그 제왕적인 어떤 선거 구조, 당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것들 마음대로 선거판을 움직이고 이런 것도 사실 선거 제도도 개선돼야 되잖아요. 개선도 꼭 돼야죠. 그래서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나중에 좀 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방송으로 미루긴 하겠는데 또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그 비례대표 우리 많이 나왔듯이 이제 선거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할 때 이제 우리가 찍었던 표가 버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지역 선거에서 1등만 살아남고 그 유명한 말 있죠. 1등만 살아남는 사회. 그죠?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2등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등을 뽑았던 그 우리의 투표권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례대표로 이제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비례대표 하니까 또 꼼수를 쓰는 우리는 이게 꼼수의 민족도 아닌데 배달의 민족이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죠. 꼼수 민족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독일은 그 청년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을 키워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정치 거기서 잘 두각을 나타내면 바로 이제 정치로 넘어가서 기성 정당에서 직접 참여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치 의식을 길러주는데 우리도 그런 아카데미가 필요하죠. 아카데미. 제가 지금 생각했어요. 여기 살짝 보이시죠? 아카데미. 아카데미. 이제 4월 달부터 제가 운영하는 경기 청년연대 안상 청년회에서 여기는 본호동 상록수역 부근인데요. 그렇죠. 청년의 서재라는 청년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를 모셔서 강연도 듣고 그리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20살 되면 꼭
이런 것도 하고 마치 음주 방송 네, 하는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좀 이거 보는 청년들은 좀 그런 거에 청소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자, 4월 달부터 이런 거 하니까 졸업하고 혹은 청소년 고3 때부터라도 보고 싶으면 와서 같이 하자. 책도 같이 보고 뭐 사회 문제에 같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좀 그런 자리 너무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이건 이제 간접 광고긴 한데요. 제가 책을 이번에 출간하는 게 정의 이야기를 출간하려고 하는데 이게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돈을 벌겠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이것들을 세상에서 좀 이런 것 좀 알아줬으면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그래서 그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접은 책인데 나중에 이게 출간돼서 좀 이름이 알려지면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 안 불러주셔도 저자와의 간담회 이런 걸 책 사서 사인 받아야 사진이 되거든요. 좀 들어갔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학생들 제가 생각하면서 책을 쓸 때도 얼굴 떠올리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런 그 미래의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꿈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제가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 저도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책은 많이 안 팔아주셔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도 있을 겁니다. 와우. 여기에다가 꽂아주시죠.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네. 여기다가 꽂아놓고 네. 가고 또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학생들하고 사는 네. 곳은 제가 돈을 안 받습니다. 청년의 서재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끝으로 우리 지금 재밌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이끌어주시는 박범수 씨에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재가 무궁무진하니까 꼭 또 불러주십시오. 모셔서 와. 계속 이어가고 싶네요. 장기 출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구독자 수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전속 계약을 제 운명이 바뀝니다. 계약을 해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안녕.